자, 지금부터는 그 조민의 그 학교 부정 의혹에 대한 이 시간대별로 한번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이 설명하는 도중에 여러분들 생각하고 달리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반드시 바로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댓글로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청문회가 무산되었지만은 다시 그 청문회법에 의하면은 10일 이내에 여야 협의를 거쳐 다시 개회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9월 7, 8일쯤에 다시 청문회를 열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은 뭐 청문회를 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문재인이 뭐 강행할 수 있죠. 제가 볼 때 오늘 같은 상황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문재인이가 지금 뭐 동남아 여행을 갔으니까 컴퓨터 가져갔으니까 아마 전자결제를 통해 가지고 조국이 임명할 확률은 저는 99.9%라고 봅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만은 또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 또 설명하는 그 논평하는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내용을 덧붙여서 이렇게 새롭게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조민의 그 학교 부정 의혹입니다. 이 돈도 실력이다. 이거 누가 얘기했죠? 돈도 실력이다. 정유라가 얘기했죠. 예, 정유라의 그때 돈도 실력이다라고 하는 말이 훨씬 신사적이고 순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총찬님, 일편단지님, 도깨비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조국은 돈 내는 곳과 머리 나쁜 딸을 무시험으로 원하는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교활하고 엽기적인 인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연구가 종료된 과제에 나중에 들고 온 고등학교 1학년 인턴이 논문 제1 저자로 등록이 되고 연구에 참여한 책임자는 그 인간 한 번도 못 봤다고 하고 실상은 그 이외에 책임 교수라는 사람이 조국이하고 결탁해서 뭔 짓을 벌린 건데 이게 고대 입시에 결정적 영향을 작용했다는 건 지나가는 개똥이도 아는 거죠. 그러나 오늘 조국은 해명을 통해서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연구 책임자가 제1 저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전문학술 저널에 심사를 거쳐서 논문이 공식 게재되었다는 팩트는 몰상식이고 충격적인 비리라 할 수 있습니다. 이 한영애고 이 논문 논란과 관련해서 조민은 2008년이죠. 한영애고 2학년 당시에 단국대학교 의료원 의과학연구소 장교수 장영표 교수죠. 그 장영표의 개인적으로 장영표가 주관한 그 학부형 인턴십 프로그램에 2주간 연구해서 이 논문을 제1 저자로 등극을 하게 되는데 그 논문 이름 정말 참 제가 들어도 논문 제목이 무슨 뜻인지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결혼도 안 한
고등학교 2학년 어린 학생이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 뇌병증에서 또 뭐 혈관 내 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라고 하는 논문을 쓸 수 있단 말입니까? 근데 저는 저만이 알고 있는 상식이 있습니다. 저 같으면 이런 논문 안 씁니다. 총사님, 이거 간단하게 제가 한번 논문을 쓰면 이렇습니다. 에? 이 지금 뭡니까? 임신을 했는데 어머니 뱃속에서 그 정말 그 유전자가 여러 가지 유전자가 있는데 그 저 뭡니까?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이 기형아가 태어나는 거에 대한 어떤 뭐 연구하는 거 그런 거지 않습니까?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이거는 제 주장입니다만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논문의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엄마 뱃속에서 좀 모자란 애가 태어났는데 그 모자란 애가 왜 태어났는지를 연구하는 그런 논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그 어머니 뱃속에서 아이가 잘되고 잘못되고는 이 하늘에서 신호를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중용에 보게 되면은 천명지위 성이요 솔성지위 도이요 수도지위 교인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의 명을 따르는 것이 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은 문재인이가 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인간에게 조물주는 공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말이죠, 그 미숙아라든가 어머니 뱃속에서 아이가 잘못될 것 같으면은 하늘이 신호를 준다는 겁니다. 그 신호는 뭐냐? 뭐 하혈이라든가 이런 증상을 통해 가지고 지금 네 뱃속에 있는 아이가 지금 잘못되고 있어. 그래서 내가 너한테 말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신호를 주는데, 신호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통하지만은 그 중에 우리가 인간으로서 알 수 있는 신호는 하혈입니다.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아이가 잘못됨을 알려주는데 그 아둔한 인간이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들은 애야 몸 조심해라. 아이고 이거 이런 거 힘든 일 하지 말아라. 집에서 쉬어라 합니다. 우리 옛날 어머니들, 옛날 우리 어머니들 춥고 배고플 때, 보릿고개 있을 때 정말 밭에서 밤매다가 아이 낳은 엄마들도 많을 겁니다. 그리고 애 낳기 하루 전까지 집에서 다 일했습니다. 밭 메고 허드렛 일을 다 하고 했습니다. 그래도 출산 잘하고 건강하게 아이들 다 키웠습니다. 그와 같이 임신을 했어도 정상적으로 활동하라 이거예요. 정상적으로 활동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혈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조물주가 신호를 주는 것은 아이가 잘못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의거지로 낳았을 때 바로 미숙아가 태어난다는 겁니다. 총차님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딸이나 며느리나 이렇게 보시는 그런 이 방송을 듣는 우리 그 어머니들은 자식이나 며느리가 임신했을 때 오냐오냐 하지 말고 너무 몸만 생각하고 그냥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내가 대신 다 해줄게, 그렇게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가정주부로서 역할을 다 하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출산을 해야지만이 정상적인 아이를 출산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단언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고 비리비리하고
이상한 신호가 오고 하게 되면은 유산을 시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무슨 복잡한 이런 논문을 써가지고 제1저자로 등록해서 나라를 발칵 뒤집히게 하고 이런 짓거리 하는지,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학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잘못 전달하게 되게 되면 오해를 할 것 같아서 더 깊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장영표 교수는 그 소아과 신생아학 그런 의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조민이하고 이 같이 참여한 그 또 한 명의 한영외고 동급생 중에 이 한 명은 그만뒀다고 하죠. 이때 그 논문에 참여한 사람이 조민 말고도 단국대 의대 그 해부학 교실 소속의 교수하고 그 다음에 그 박사학위 연구 논문 박사학위 연구원 6명이 참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연구 실적을 가로챈 겁니다. 어쨌든 그 병리학 논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조민의 이 학위가 단국대 그 내부 시스템에 그 박사로 기록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한영외고 2학년 조민의 이름이 조민 박사가 조민 박사로 둔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논문이 신진 교수 지원을 위한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그 한국연구재단, 이거 옛날 우리 다닐 때는 한국연구재단이 아니고 한국학술진흥재단이라고 있었어요. 거기서 이 연구비를 받았는데 아마 한국학술진흥재단이 한국연구재단으로 바뀌었나 봅니다. 그때 2천여만 원의 그 지원을 받고 이 연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민이 그 논문을 쓴 것은 국비가 투입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담당 교수가 이 대학의 검정을 통과하려고 이 조민의 고교생 신문을 의도적으로 숨긴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영외고 2학년 학생을 조민 박사로 둔갑시킨 거 아니었겠어요? 이 구린내 나는 데가 곳곳에 이렇게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쯤 돼서 김상조라고 하는 정말 금융감독위원회 그 위원장이었죠. 김상조 대통령 정책실장입니다. 지금은 이자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이 의학 논문 제1저자 이거를 대학 입시에 활용했다는 이 논란, 이게 사실이 아니다. 당시에는 불법이 아니었다. 지금은 불가능하고 지금 한다면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질타를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조국은 출근하면서 조민이 자기 딸이 문제의 논문 덕분에 대학하고 대학원에 부정입학했다는 거, 이거 명백한 가짜 뉴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고, 오늘도 그에 대해서는 적절한 소명을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지들끼리 모아놓고 지들끼리 끼리끼리 질문받고 답하고 하는 대국민 쇼를 우리 국민 여러분들 청취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조국의 변명을 지켜봤을 겁니다. 자, 이 논문에 대해서는 워낙 여러분들
많은 시간을 통해서 청취를 했기 때문에 뭐 그냥 요 정도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조국의 딸의 논문,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조민이는 천재입니까? 병리학, 물리학, 조류학 이런 거를 모두 섭렵했으니 천재겠죠. 고등학교 2학년 대단합니다. 머지않은 가까운 장래에 이 노벨 화학상이나 의학상 대상자로 추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중에서는 조민이를 가르쳐서 키리 부인 흡사하다, 뭐 이렇게 해서 아마 까리 부인이라고 이렇게 별명도 붙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국이 장관 지명이 되지 않았다면 이런 엄청난 장난질도 그냥 덮어졌을 거 아니겠어요? 아무튼 조민 문제에 대해서는 단국대학교에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당사자는 말할 것도 없는데 나경원이가 조민을 청문회에 불러야 되는데 조민을 불러지 않는다고 합의해 준 것도 이상합니다. 그 많던 시민단체, 종교인 교수들은 다 어디를 가서 자빠지고 있는지, 그 많던 시국성명하던 교수 다 어디 갔습니까? 좌파에 선봉되었을까요? 정의의 사도였을까요? 북한 천리마 운동에 선동되었을까요? 조국 후보의 지지자였을까요? 김일성의 후예들이었을까요? 이렇게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은 사건을 보고 잠잠한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뭐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그럼 등재해준 교수들에게 덤탱이 씌울 겁니까? 제 가족이 요구하지도 않았고 절차적 불법도 없다? 조국의 소명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등재해준 교수들 왜 가만히 있습니까? 등신 만들어주니 고마운가요? 자신이 허물을 남 탓으로 돌리는 이중적 형태로 이대로 두고 볼 것인지 양심 선언해야 하지 않습니까? 조국은 수재를 넘어 천재에 근접했던 딸내미가 부산의전 가서는 완전 바보로 돌변했나 보죠. 기회를 줘도 유급이나 하고 자빠져 있고 말이죠. 조 텀블러, 조론안불 존나 뻔뻔합니다. 조민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것은 단국대 장영표 교수와 친분이 있는 조국 부인 정경심의 개인적 요청에 따른 것이 아니었을까요? 장영표 교수의 부인과 조국 부인의 정경심 서로 아는 사이였잖아요. 장영표 교수 부부 아들도 한영외고에 재학 중이었고, 그리고 엊그제 뭡니까? 어제죠. 서로 버터 처리한 거 아닙니까? 장영표 아들 그 장재혁이 서울법대 가서 인턴 하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듀크대 갔으니까 듀크대 아마 입학 취소될 겁니다. 한번 지켜보자고요.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조민하고 장재혁이는 한영외고 동창입니다. 이 당시에 3학년에 둘 다 재학 중이었는데, 장재혁이는 조국이 그 서울법대 교수할 때 서울법대 법학연구소 산하의 공익인권법센터에서 2주간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재혁도 비슷한 시기에 같은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가했고, 조국은 당시 공익인권센터 이 참여 교수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국대학교 장 교수의 아들 장재혁이 조국이 재직하고 있던
서울대 법학연구소에서 인턴 생활을 한 사실이 어제 드러났지 않습니까? 공익인권 이 센터 관계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당시에 따로 고등학생 인턴 채용 공고를 내지 않았고 교수들이 아름아름 학생들을 데려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서울대 교수가. 장제혁도 공익인권법 센터 인턴 경력을 듀크 대학 입학 서류에 포함시켜서 2010년 9월에 듀크대에 합격했습니다. 이때 조민희가 한영외고 유학반의 반장이었고 장제혁은 그 유학반에 속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예, 권하준님, 이가수 커피님, 커피 한 잔 마시고 싶네요. 총찬님, 예, 그 정말 참 캄캄한 이 해변에 있는데 그래도 모기가 없어서 견딜만 합니다. 예, 조금 전까지 이렇게 예, 축복을 폭죽을 터뜨려 줬는데